첫 번째 경기 PSV 대 시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터 보츠 감독 체제 아래 PSV는 초반부터 막강한 화력을 과시하며 리그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10경기 8승 1무 1패라는 압도적 성적을 기록 중이며 홈 필립스 스타디온에서는 실점률이 극히 낮다. 엘 바스라의 폭발적인 돌파와 비어르만의 정교한 패스가 공격 전개의 중심축이다. 양측면 풀백의 전진 타이밍이 탁월해 폭넓은 공격 루트를 확보하고 있다. 전방 압박 시 타이밍이 정교하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중원 라인의 템포 조절이 자연스럽고 세컨드볼 회수 속도도 리그 상위 수준이다. 결장자들의 공백은 크지 않으며 로테이션 자원들도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한다. 홈에서는 전술 완성도와 개개인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트피스 루트의 완성도가 높고 공간 침투 플레이가 다양하게 전개된다. 공격 밸런스가 워낙 안정적이라 실점 후에도 빠르게 리듬을 되찾는다.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상대를 강하게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선두 추격을 위해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다. 시타르트는 리그 4승 1무 5패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부이스 감독은 수비 안정과 빠른 역습을 병행하는 현실적인 전술을 구사한다. 공격 시 장거리 패스를 자주 활용하며 빠른 전환으로 찬스를 노린다. 하지만 수비 집중력의 기복이 심하고 공간 커버 능력이 부족하다. 주전 몇몇의 부상으로 인해 미드필더 라인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강팀을 상대로는 마무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수비 전환 속도도 느려 상대의 빠른 전개에 자주 노출되는 편이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의 수비 간격이 넓어 실점 위험이 크다. 원정 경기에서는 평균 2실점 이상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이 극명하다. 부상자 명단이 길어 교체 카드 활용 폭도 좁다. 결국 수비적으로 내려서서 버티는 전략이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상대 공격을 90분 동안 막아내긴 어려워 보인다. 전력, 폼, 전술 완성도 모두 PSV가 절대적 우위다. 시타르트가 수비적으로 버티려 해도 경기 내내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PSV가 전후반 내내 주도권을 잡으며 다득점 완승을 거둘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즌 초반 2승 1무 5패로 부진하며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적어 절박한 경기 집중력이 요구된다. 피지컬을 앞세운 압박 축구를 구사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 8경기 20실점으로 실점률이 지나치게 높아 안정감이 부족하다. 홈 WWK 아레나에서는 강팀을 상대로도 끈질긴 저항력을 보인다. 세트피스 수비 불안이 반복되며 커버 타이밍이 한 박자 늦다. 중앙 미드필더들의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수비 라인이 자주 벌어진다. 하지만 공격 전개 속도 자체는 빠르고 역습 전환이 날카롭다. 공중볼 싸움에서 강점을 지닌 타깃형 공격수들이 존재한다. 홈팬들의 응원 속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수비 밸런스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승패의 핵심이 될 것이다. 강등권 탈출이라는 동기부여로 투지는 충분하다. 리그 4위로 순항 중이지만 일정 부담이 크다. 리그, 컵,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며 피로 누적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상자가 여럿 발생하며 전력 누수가 지속되는 점이 아쉽다. 하지만 공격 라인의 폭발력은 여전하며 로이스와 말렌의 연계가 돋보인다. 니코 코바치 감독은 로테이션을 통해 체력 분산을 시도할 전망이다. 공격 템포 조절이 능숙하고 중원 장악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 라인의 위치 조정이 개선되며 실점률은 점차 줄고 있다. 공격 시 세컨드볼 회수와 빠른 전환이 핵심이다. 젊은 자원들의 활약이 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간헐적으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 그래도 개인 기량의 격차가 분명 존재한다. 결국 도르트문트의 공세가 경기 후반 승부를 가를 것이다. 도르트문트는 일정 부담 속에서도 전력상 우세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서 저항하겠지만 수비 불안이 결국 드러날 것이다. 근소한 차이로 도르트문트가 승점 3점을 가져갈 전망이다. 세 번째 경기 렉섬 대 코번트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챔피언십 무대에서 고전 중이며 3승 5무 4패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무승부가 많다는 점에서 경기력은 안정적이지만 결정력이 부족하다. 필 파킨슨 감독은 수비를 강화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한다. 레이스코스 그라운드의 뜨거운 홈팬들은 팀의 가장 큰 힘이다. 공격 핵심은 키퍼 무어와 윈다스로 두 선수의 득점 감각 회복이 절실하다. 전방 압박 강도는 높지만 미드필더 라인의 연결이 다소 끊긴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져 수비 간격이 벌어진다.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선수층이 얇아진 점이 큰 약점이다. 수비 전환 시 측면 커버가 늦어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한다. 그래도 홈에서는 강팀을 상대로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낸 전력이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 강한 압박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이다. 결국 공격 효율성 향상이 관건이다. 램파드 감독 체제의 코벤트리는 8승 3무 무패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며 12경기 34득점 9실점으로 지표가 압도적이다. 하지라이트, 토마스 마이너스 아산테, 고든 등 공격진의 결정력이 탁월하다. 라인 간격이 촘촘하고 수비 전환 속도도 리그 최고 수준이다.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 압박을 쉽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 부상자 이탈이 있지만 교체 자원들의 경기력도 안정적이다. 점유율과 압박의 균형이 완벽해 경기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롱패스 전환과 세컨드볼 연결 루트가 다양해 예측 불가능하다. 경기 후반에도 체력 유지가 뛰어나 꾸준히 압박을 이어간다. 리그 선두라는 자신감이 팀 전체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공격 시 좌우 밸런스가 좋아 전개 속도가 빠르다. 승격팀을 상대로 확실한 격차를 보여주려 할 것이다. 렉섬의 홈 열기와 투지가 변수지만 전력 차이는 명확하다. 코벤트리의 안정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결국 리그 1위의 완성도가 렉섬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헤타페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 특유의 피지컬 전술이 여전히 살아있다. 4승 2무 4패로 중위권에 위치하며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 중이다. 홈 콜리세움에서는 강팀도 쉽게 승리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다. 압박 강도와 세컨드볼 회수 속도에서 리그 최상급을 자랑한다. 마요랄과 리소가 팀 공격의 핵심이며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이다. 중앙에서 볼 간수 후 좌우로 빠르게 전환하는 전술 완성도가 높다. 수비 라인의 위치 조정이 정교하고 실책이 적은 팀이다. 공격은 효율적이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압박 축구가 특징이다. 리드 상황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한다.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경기 집중도를 높인다.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노릴 것이다. 지로나의 수비 불안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지로나는 1승 3무 5패로 최하위에 처져 있으며 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 10경기 22실점으로 리그 최다 실점팀 중 하나다. 수비 라인의 조직력 붕괴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뚜렷하다. 감독의 전술 변화가 잦아 선수들이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미드필더진은 기술적이지만 압박에 약해 중원에서 쉽게 밀린다.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지만 결정력 부족이 문제다. 원정 경기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져 초반 실점이 잦다. 팀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져 세트피스 수비가 흔들린다.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경기 내내 균형을 잡지 못한다. 감독의 전술적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지컬 싸움에 약점을 드러낸다. 결국 수비 안정화 없이는 반전이 어렵다. 헤타페의 홈 압박 전술은 지로나의 불안정한 후방에 치명적일 것이다. 두 팀의 분위기 차이와 수비 집중력 격차가 승부를 갈라놓는다. 헤타페가 경기 내내 주도하며 무난한 승리를 거둘 전망이다.